자 보세요. 자 오늘 자 2차 방정식 실근 부호. 이게 무슨 글자예요? 프리스 선생님 문자. 균. 에? 균. 균. 야 얘들아 이 9단원 이름이 뭐야? 2차 방정식. 구려요. 구려요.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야. 맞아? 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조그만 소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실근의 부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그 알파 베타의 부호가 뭐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그 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를 이용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단원에 속해 있는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야. 됐니? 지금 이거 조금 약간 적어야 돼요. 약간. 적을 게 있어요. 약간 적을 게 있다고요. 그러면 자 실근의 부호. 자 첫 번째 어떤 실근이 있겠니? 좋은 실. 조근이 양수. 모두 저 1번부터 적으면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적으라는데 표시해줄 테니까 일단은 들어요. 네. 자 두 분이 모두 양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영. 두 분이 뭐 중근. 중근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 아무도 아니에요. 부호 얘기한다니까요. 이거. 자 세 번째 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나중에 저기 뭐 하세요? 오기야?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를 살려주신 장지훈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짝짝. 고맙습니다. 본인의 손을 희생해서 자 우리를 모기로부터 구해주셨어. 고마워. 자 여기 실근의 부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근의 부호는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0이야 0. 됐어? 저 뒤로 가면 자 이거랑 비스무리한 거야. 자 근의 분리라는 걸 나중에 또 배우는데 수상에서 좀 뒤로 가면 얘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기준이 어떤 상수값 k를 기준으로 k보다 크니 k보다 작니 k가 사이에 있니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똑같은 거야. 봐봐 얘는 기준이 0이야. 0을 기준으로 둘 다 0보다 크니 0보다 작니 0이 사이에 있니 얘기할 거고 얘는 어떤 상수 k 뭐 예를 들어 k가 1이라고 해봐. 그럼 두 근이 1보다 크니 두 근이 1보다 작니 두 근 사이에 1이 있니 요 얘기는 똑같이 할 거라고. 알겠어? 알겠어? 근데 얘하고 얘가 조금 조건은 달라. 근데 이 조건 다른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거는 몰라도 이거는 그나마 이거보다 조금 쉬우니까 오늘 저거 이해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어 라는 것만 그때 다시 설명할 거야. 요거 설명할 때 요 얘기도 하겠지. 자 그럼 봐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준은 뭐가 되냐 0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게 있어 라고 말했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야. 그치?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큰 거. 맞니? 맞니?
두근이 모두 음수야. 그럼 알파도 0보다 작고 베타도 0보다 작고 맞니? 자, 내가 편의상 알파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면 알파는 0보다 크고 베타는 0보다 작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 편의상이라고 했어. 됐지? 그러면 선생님 되게 생각보다 쉬운데요? 뭐 얘기할 게 없잖아. 쉬운데요? 얘기할 거 없잖아. 쉬운데요? 얘기할 거 없잖아. 그잖아. 별로 얘기할 게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요렇게만 하는데 사실 알파 베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알파 베타 따로따로 직접 구해야 되는 아주 요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2차 방정식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2차만 써볼게요. ax0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어딘가 있었고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알파 베타의 두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 알파고 베타고 해서 다 양양인 거 보여주면 되는데 알파 베타를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겠어요? 알파 베타 내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써가지고 얘기하면 끝인데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오늘 할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실근의 부호, 즉 두근이 양수인지 두근이 음수인지 두근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야 돼 라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자,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커요. 자, 질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될 겁니까? 0보다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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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까? 0보다 커요. 크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두근이 모두 양수인데요. 두근이 모두 양수인 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합과 곱이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난다고. 알겠어? 자, 문제에서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둘 다 0보다 큰 걸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알파 베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니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근광에서 관계를 배웠으니까 그걸 그냥 이용해서 얘를 써먹으면 우리가 두근이 모두 양수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네. 뭐까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돼요? 오케이. 자, 근데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둘 다 0보다 큰데요. 그죠? 가끔 허근이 나올 때가 있어요. 허근. 네, 허근. 이거만으로 100% 다 둘 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알파 베타 0보다 크다는 건 둘 다 실근이란 얘기하는데 합도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크지만 실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추가시켜 줘야지 이 세 개의 조건으로 모두 두근 다 양수가 돼요라는 걸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자, 요 두 개만으로는 실근 나오지 않고 허근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근이 나와야지만 둘 다 양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거 어렵다. 어려운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베타 두 개 다 음수래요. 그러면 자, 합은 어떻습니까? 알파 베타 합은 음수겠죠. 곱은 어떻습니까? 양수. 곱은 양수겠죠. 됐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는 요 정도만 있어도 둘 다 음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실근 조건을 붙여줘야지만 완벽하게 둘 다 음수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부호가 다르대요. 그럼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거든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야, 두 개가 하나가 부호가 달라. 두 개가 부호가 달라.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부호가 달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몰라요. 그렇죠. 정확한 건 몰라요예요. 따라서 모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조건으로 쓰지 맙시다. 알파 베타. 그렇죠. 쓰지 맙시다. 얘가 양수인 애가 더 절대값이 클 수 있고 음수인 애가 절대값이 작으면 양수고요. 양수인 애가 절대값이 작고 음수인 애가 절대값이 커버리면 더한 건 음수값이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쓰지 말자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알파 베타 곱은요.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다.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네요. 판별식 쓰셔야 되잖아요. 자, 얘도 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D를 우리가 뭐라고 쓰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죠. 맞습니까? 판별식 D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죠. 맞아요? 근데요. AC가 뭐냐면요. 저기 있는 계수 AC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AC요. 맞습니까? 얘들아, 알파 베타를 곱을 쓰면 저걸로 뭐라고 써요?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다. 이렇게 씁니까? 맞아요? A분의 네. C라고 쓰죠? 근데 알파 베타가 부호가 0보다 작으면요. A분의 C도 부호가 0보다 작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A랑 C랑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A랑 C랑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A랑 C랑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면 요거 양수야 음수야? 요거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4H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죠? 아, H를 물어본 줄 알았어요. 다시 음수요. 자 요거 음수인 거 이해돼요? 네. 다시 알파 베타 둘이 곱한 거 이건 근이에요.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란 얘기는 자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에서 A분의 C라고 쓰는데 A분의 C도 0보다 작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오케이?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랑 C랑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A랑 C랑 부호가 다르면 AC 곱한 것도 0보다 작은 거 이거 음수 맞아요? 얘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곱해져 있으면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근데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B제곱하면 B제곱도 양수가 되죠. 그러면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A와 C의 부호가 무조건 다른 경우에는 얘가 음수되니까 이게 저절로 양수되고 얘도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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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저절로 0보다 크다가 된다고요. 크다가 되면 얘 구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다. 이런 얘기. 됐어? 됐어? 그래서 서로 부호가 다를 때 서로 근의 부호가 다를 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면요 판별식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요거식 하나만 떨렁 써도 끝납니다. 알겠어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아요. 요렇게 쓰면 끝!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찾아요? 실근의 부호, 즉 둘이 양수인지 둘이 음수인지 둘의 부호가 다른지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조건을 요렇게 써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쓰냐면 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때 요거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 요거 서로 부호가 다르면 요거 써야 된다. 요거 이용해야 된다. 요거 활용해야 된다. 요거를 고기 공책 우리 워크북에다 빨간색으로 좀 볼펜으로 좀 적어주세요. 연필로 적으면 이게 니네가 문제 푼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색연필로 쓰지 마시고 제발 볼펜으로 적어주세요. 현비야 이거 꺼져 있니? 다행이다. 볼펜 선생님 빌려줄게요. 볼펜 빌려줄게. 좋은 신경 쓰시네요. 저도 빌. 뭐라고? 저도 빌릴게요. 알겠습니다. 빨간색 빌려줄게요. 이거 빨간색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빨간색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잖아요. 어디요? 그거 보이잖아요. 여기요? 네. 이거 진짜 초록색이에요? 이게 신기하네요. 이거 펜 비싼 거 같은데. 이 펜 비싼 거죠. 저거요? 몰라요. 이건 비싼 거 같아요. 네, 그거 비싸요. 저도 이거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다 됐죠? 자, 쌤이 그러면 문제 하나만 자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풀기 전에 사실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거 하나만 먼저 뒤에 2차 부등식이 뒤에 나와요. 수상 뒤쪽에 있거든요. 근데 2차 부등식을 일단은 안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요거를 답을 구하는 과정을 좀 알아야 여기서 답을 쓸 수 있거든요. 이거 먼저 살짝쿵 얘기할게요. 자, 일단 2차 부등식은요. 2차 방정식에 4가지를 부등호를 표시하면 2차 부등식이 됩니다. 자,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뭐 아무나 써도 다 부등식이죠. 원래 여기가 다 등호였는데 등호 대신 부등호가 들어가게 부등식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거니까. 만약에 이 2차 부등식이 알파와 베타를 갖는 2차 부등식,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과 똑같은 이 좌변을 갖는 자 그런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잘 봐요. 자, 여기 알파 베타는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잘 봐요. 여기가 알파가 있고 여기가 베타가 있는데 x-알파, x-베타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고 숫자로도 해볼게. 예를 들면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알파보다 더 큰 숫자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 알파보다 더 큰 숫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큰 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그거 여기다 넣으면 그 숫자 빼기 알파는 양수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더 큰 숫자 거기서 베타 뺀 거 그것도 양수죠. 양수 곱하기 양수는 0보다 크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시한 수직선상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을 답으로 넣었을 때는 이 부등식이 만족해요. 그럼 얘가 해예요. 알겠니? 우리 방정식이 하나의 답으로 펴 꽂히는 거죠. 1차 방정식 웬만하면 해가 한 개 있죠. 여기 봐. 왜 자꾸 쟤 쳐다봐? 뭐 신기해 얘가? 어? 1차 방정식에 해가 하나가 있죠. 2차 방정식에 해가 2개가 있죠. 우리가 좀 있으면 고차 방정식 3차, 4차, 5차 이렇게 배우는데 3차면 기본으로 해가 3개, 4개, 5개 차수만큼의 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게 방정식이죠. 하나하나 딱딱딱딱딱 치는 거잖아요. 부등호는요. 문제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대부분 답은 웬만하면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연립부등식이면 상황은 달라지죠. 그죠? 연립부등식은 나중 얘기고 일단은 우리가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답은요.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2차 부등식일 때 어느 부분에 있는 숫자를 x값 대신 넣었을 때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또 봅시다. 베타보다 작은 값을 넣었대요. x에다 넣었대요. 그러면 작은 거분에 작은 거 빼기 큰 거, 작은 거 빼기 큰 거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예요. 음이 되면 곱하면 0보다 커지니까 이 부분도 만족하는 답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요런 부등식이면 답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요.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됐습니까? 이거 숫자로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x 이거 하나 끝났어. x-알파, x-베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나왔을 때 자 보세요. 알파보다 큰 값을 넣었을 때 여기다 큰 값 넣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얘 뭡니까? 양수예요? 그죠? 얘는요.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얘도 양수죠.
양이면 곱해서 0보다 작다. 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 여기 있는 데가 답이 안 되면 이거 바로 옆에가 답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여기 있는 값을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알파하고 베타 사이 값이에요. 사이 값을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알파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건 음수고요. 베타보다 큰 값이니까 이건 양수예요. 양이니까 곱하면 0보다 작죠. 이해돼요? 부등호로 쓰면 원래 이런 거예요. 여기가 베타보다 큰 값, 알파보다 작은 값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답이야. 이렇게 쓰는 거고 답으로 실제 쓰면 x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커요.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다는 거. 됐니? 여기에 잘 들어. 선생님 4개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색칠하는 거 등호 이렇게 되는 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색칠하는 거 등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2차 공식은 2개밖에 없어요. 답이 2종류밖에 없어. 사이 아니면 벌어지는 거. 됐니? 사이 아니면 벌어지는 거. 사이 아니면 벌어지는 거. 이게 답이라고. 자, 숫자로 바꿔서 생각해봐. 여기 봐봐.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래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 3이잖아요. 맞니? 맞니? 자, 그러면 여기 숫자가 뭐가 있어? 5 같은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 5 넣어봐. 5 빼기 1, 4죠. 양수죠. 5 빼기 3, 2죠. 양수죠. 양수파의 양수는 0보다 크다. 말 돼요? 말 되니까 이 부분이 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숫자가 이렇게 1하고 3이라고 나왔으면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여기를 3이라고 쓰고 여기를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1이라고 쓰고 여기를 3이라고 쓰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2차 부등식 간단하게 설명해요. 다음에 나오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여기를 갑자기 이걸 설명했냐? 여기 답 쓸 때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요거 머릿속에 이제 요런 게 있다라고 넣어놓고 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지금 뭐 하다 말았죠? 갑자기 선생님 딴 얘기 해가지고 가물가물할 텐데 두 군이 있는데 두 군의 부호가 저렇게 됐대. 자, 그러면 우리가 m의 범위는 뭐가 되니? m의 값은 뭐가 되니? 이게 질문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두 군이 있는데 두 군이 다 양수래요. 그럼 조건을 우리가 뭘 써야 된다고? 너가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써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 근과 계수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뭐라고 씁니까? 마이너스 2m-1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근과 계수관계 두 분의 곱은 뭐라고 씁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라고 쓰는 거 맞죠? 그죠? 근과 계수관계 판별식, 근과 계수관계 아니죠?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이신데 4분의 D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 반 나눴으니까 제곱하면 요거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고 요거는 무조건 실근 가져야 돼요.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좀 지울게요. 살짝 자리가 없어.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안 썼는데요? 그러네, 안 썼네. 두 분이 양양이니까 이거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거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예요. n-1은 0보다 작다. 자, 다시 마이너스 2로 나눴어.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었죠. m은 요렇게 써. 얘들아 이거 읽어보자. 니네 읽어봐야 돼. 읽어봐. m은 1보다 작다. 그렇죠.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3은요 요렇게 써서 자 읽어보세요. m은 3보다 작다. 자 봐요. 1번이요 첫 번째는요 m이 1보다 작대요. 자 두 번째는요 m은요 3보다 작대요. 자 이거 세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조건을 같은 층이 아닌 다른 층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연립부등식 푸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배울 거. 이거 순서가 좀 이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요거 다르게 층을 나눠야지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찾기가 쉽습니다. 같은 층으로. 그러니까 높이를 좀 다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같은 층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 거.
m제곱 2m 플러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3 요 놈은 뻥.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아까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요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벌어지네. 요것만 그려볼게. 잘 봐봐. 포인트가 뭐냐면 마이너스 2라고 여기는 2야. 이거 근 되는 거. 요거 0 되는 게 2고 0 되는 게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써.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건 가운데만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 0 있니 얘들아? 0 있니? 0 여기다 0 넣어봐. 양수야 함수야? 0 넣어봐. m에다 0 넣어보라고. 양수야 함수야? 음수 0 넣어봐. 양수야 함수야? 양수 아니 m 대신 0 넣어보라고. 근데 말 빨라요? 0 넣으면 음수 0 넣으면 양이에요. 서로 곱해봐요. 부호가 어때요? 음수. 부호가 어때요? 음수. 그렇죠. 부호가 음수인데 지금 양수라 했으니까 부호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 부분이 답이에요. 그럼 여기가 아닌 부분 얘하고 얘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요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리면 돼요. 여기 등호가 있어요. 등호 있는 거 색칠까지 신경 쓰셔야 돼요. 됐어요? 등. 색칠까지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여기 위에다 폭에서 그릴게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겁니다. 2는 여기 있을 겁니다. 색칠을 해서요. 얘는 이쪽으로 간다고 했고요. 색칠을 해서 얘는 이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조건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높이를 다르게 표시하라고 했죠. 네. 그럼 저기서 저 수직선에서 3줄이 있는 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 3줄이 어디 있습니까? m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 줄이 어디 있어요? 같다. 3줄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정확하게 표시해야 돼요.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답이 첫 번째 1번 답이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답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돼요? 자, 얘들아 잠깐만 부탁할게. 선생님 칠판 보지 말고요. 요 1번만 거기다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 보지 말고. 다 적었는데. 자, 적지 마세요. 자, 해보세요. 빨리. 너 눈 감고 지금 선생님 푼 거 다 상기해보세요. 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했잖아. 눈 감고 상기해보라고. 상기. 나도 해야 돼. 빨리 해. 네. 맞아요. 눈 감고 자는 거 아닌가? 너 다 썼어? 왜 다 썼어? 얘들아 설명을 잘 들어. 필기함이 뭐 중요하니? 지금 썼어요. 오케이. 필기하면은 집에 가서도 다시 볼 수 있다. 필기는 그렇게는 적는 건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막 적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적으면서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말 들었어요? 안 들렸을거든요. 들렸어. 잘 들리죠 친구분이. 무슨 중국은? 잘 들려주는 건데요. 잘 듣는 친구분이라든가. 그거는 됐어. 서예원 선생님한테 아, 만들어야지. 자, 이해돼요? 선생님 설명한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상이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왔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느끼기에. 이게 안 어려우면 잘 이해한 겁니다. 네? 아주 어렵습니다. 야, 어려우니까 포기하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네? 잘 깊게 생각을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됐어요? 자, 1번 해결됐어요? 1번 선생님 얘기한 거 이해됩니까? 된거 같아. 그만하세요. 흔들어가지고 기 빼고 흔들어가지고 기 빼고 그거 뭐합니까?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자, 간다. 두 번째. 자, 보세요. 두 번째. 자, 두 개가 음이래요. 그럼 달라진 게 뭐 있니? 음수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지? 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가 되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와 반대가 되는 거야. 자, 도훈아, 이거 반대로 읽어봐. M은 그래 완전히 반대니까 등호도 썼네. 너무 잘했네. 근데 이제 방향만 바꿔서 M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자, 보세요.
두 개의 근이 두 근이 양이라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쓴다고 했는데 얘네가 바뀌는 거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두 근이 음이면 합은 음이다. 자, 곱은 양이 됐죠. 그 다음에 판별식 쓰는 거 그대로 적용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 그대로 이용하는 거 맞아. 그대로 이용하는데 첫 번째 조건만 반대로 화살표 그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재활용하는 거야 그대로 똑같이. 이거랑 똑같아. 알았어? 똑같은데 첫 번째 것만 달라진다고. 방향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얘만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 얘만 방향이 달라진다고. 알겠니? 자 그럼 지울게. 요거 그대로.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봐봐. 똑같이 그릴 거야. 자 두 번째 그린다. 선생님 첫 번째 이 두 번째 그림은요. 요거 그릴 건데 얘는 위에 거랑 똑같고요. 얘도 위에 거랑 똑같다고. 얘만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왜냐하면 세 개 중에 얘만 달라졌거든. 이거랑 완전 똑같은데 위에 것만 달라졌어. 그럼 첫 번째 원래는 m이 1보다 작다였는데 1보다 크다로 간다고. 이게 1층이야 1층. 그 다음에 2층은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3층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세 줄 있는데 보여? 세 줄 있는데 어딨니? 세 줄. 아, 오른쪽. 여기 있죠? 보여요? 세 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해돼요? 자, 뭐라고 써야 돼? M은 2보다 크거나 같다. M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M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두 번째 답을 구할 수 있는 얘기. 됐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다 버리고 알파 베타만 0보다 작다. 요거 하면 끝난다 그랬죠? 알파 베타 0보다 작다는 아까 답이 m이 3보다 작다 했는데 그걸 반대로 부동호 방향 반대로 써주면 돼요. 자 등호 쓰는 게 더 정확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방향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m이 3보다 작다니까 결국 m이 3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어렵다. 자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답이 나오면 저렇게 되고요. m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면 뭐가 된다? 요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m이 3보다 크면 뭐가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그럼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안 궁금하죠? 그죠? 네. 전혀 안 궁금하죠. 네. 근데 선생님은 약간 궁금한 게 있어. 한번 얘기해 볼게. 선생님 이미 아시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생각하는 얘기하는 꺼져님 하면? 빨리 화면 켜줬으면 욕하게. 자 보세요. 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들아 이거를 내가 수직선에다 한번 그려볼게. 자 1번 1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는요, 선생님, 여기 2하고요, 3이 있는데요,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일로 가요. 그럼 이 수직선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서 표시 안 된 데가 어디야?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거 안 썼지? 허근이구나. 눈치 빨라. 자, 그 다음에 m이 3일 때, 요때도 안 나왔지? 네. 이해돼요? 네. 그럼 선생님 이때는 뭐예요? 허근. 이때는 뭐예요? 왜 내가 선생님? 눈치가 좀 빠르지. 그렇죠. 봐봐. 선생님 왜 이거 부호가 양양 이렇게 부호가 나왔는데 왜 이 m 값을 다 더했는데 m이 전부가 안 되고 이렇게 빈대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빈대가 왜 나오냐? 이거는 허근이 나올 때 m의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를 양수를 얘기하고 음수를 얘기하려면 실근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실근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허근일 땐 답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허근일 때가 된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죠. 요거 이해돼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아주 좋습니다. 뭐 자꾸 나 불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말했다가요. 선생님 마스크도 안 썼어요.
얘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근데 말이 줄 말 별로 안 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영상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용하죠? 2-1 시간. 시끄러워요? 엄청?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 안돼 싸 그냥 얘가 밖에다 찌찌찌찌찌찌찌찌 싸 참어. 너 화장실 왜 가려고 그래? 진짜 싸면 안 되네. 이렇게 안 싸요. 야, 쉬는 시간에 화장실 아까 쉬는 시간에 내가 뭘 했는지 알기 때문에 화장실 못 가게 하는 거야. 뭐였어요? 뭐 했어? 이 웹툰 계속 봤어. 내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아우 쉬는 시간에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쉬는 시간에 안 해도 갑자기 화장실 때리고 싶대. 아 이거 버려야 돼요. 아 이거 뜰까 쉬는 시간에 버리면 돼요. 그렇지. 쉬는 시간 있는 걸 깜빡 잊었어요. 그렇지. 얘 다리 꼬고 앉은 거 보니까 되게 좋다. 아니 저 되게 그때부터. 예리한데. 저 아까 전부터 다리 꼬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전부터 그랬다. 본인은 2개시부터 본인은 결백하다는 얘기. 자, 어이가 없어. 다리는 저절로 경제는 꼬아준다는 이상해요. 얘기. 자, 누가 맞는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따 뭐라 했어? 둘 중에 한 명은 제가 맞는 얘기겠죠. 급하대. 할 수도 있죠. 뭐. 네, 한 남자 한 30분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네. 못 참아요. 한 시간 참을 수 있어요. 제가 대단한 거 계산을 했는데 1시간 참으면 진짜 죽어. 네? 얼굴이 달아오면서 창백해져요. 알겠습니다. 참아 보죠. 너 창백해지고 있잖아. 아 얘가 이게 좀 이상한 말이야.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계속 눈이 얼굴 빨개지네. 괜찮아요. 얘가 이상한 말해서. 알았어요. 얘가 이상한 걸 보이기 싫어. 됐어. 아, 자, 그 밑에 유제 문제는 집에서 한번 해보고 선생님 설명한 거 제발 아니 좀 이따 해도 되고 자, 그 옆에 있는 거 자, 10번 문제 요거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봐요. 그 가로 1번, 괄호 2번 이거 읽어보라고요. 자, 뭐라고 그랬니?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 절대가 뭐다. 그렇지. 자, 뭔가 조건이 약간 디테일하게 나오지, 그지? 알파 베타가 있는데 서로 부호가 다르대. 알파 베타 부호가 다르대. 근데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 절대값보다 크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했을 때 알파가 양수면 베타가 음수면 알파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으니 알파가 더 0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알파 베타 더하면 양수야 어디야? 음수. 이런 씨. 아 두 개밖에 없네. 50%의 확률입니다. 근데 틀렸어. 아니 선생님 말 좀 처음부터 잘 들어봐.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을 쓰면 하셨잖아요. 지훈아 그냥 아니 괜찮아. 아니야. 아 그렇게. 그럴 수 있어. 자 보세요. 두 분의 부호가 서로가 달라요. 알파 베타가 자, 두 분 부호가 다르다니까 알파 베타 0보다 작다. 이거 말 돼요? 네. 아까 알파 베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판별식 쓸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거 진짜 잘 알아둬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아 서로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네. 판별식 아니 근데 선생님 나 정말 판별식 쓰고 싶은데요. 써도 돼요. 써도 돼요. 근데 그 쓰는 의미가 없어요. 쓰면 그 답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 판별식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알겠어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양의 절대값 양근의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됩니까? 어이 진짜 그림을 그려 양수. 우락 이렇게 생겼다고.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수직선.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냐고. 양수. 음수. 재미없어요. 자, 0보다 양의 진짜 근, 재미없다. 음의 근 절대값이 얘가 더 크다고요. 어이구 이렇게 생겨먹었다고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추가되는 조건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이거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자, 장지훈씨 알파 베타 불러보세요. 자, 그거 근거에서 한 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입니다. 자, 그게 0보다 작다. 됐으니까 네.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마이너스. A 제곱 A 마이너스 붙였다고 칩시다. 그게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0보다 작다.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A 넘깁니다. A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A는 3보다 큽니다. 자 A는 3보다 큽니다. A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연습하면 이거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수직선에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1층은요 A가 3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2층은요 마이너스 3하고 4가 있는데요. 2층은 이렇게 쓴다 이랬어요. 1층과 2층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답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배우지 마. 자, 수상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도형의 이거 방정식이고요. 시험에 나와요? 이거요? 나올 수 있겠죠. 아 자, 그 다음에 2번. 자, 박민준 씨 2번 문제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가로 2번 두 읽어보세요.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그렇죠. 알파, 베타 0보다 작은데요. 알파와 베타의 절대값이 똑같대요. 둘이 부호가 다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가 수직선이 0이 있으면 얘가 알파면 얘가 베타면 요거 길이 드르륵 졸린 거 깼죠? 됐어요? 됐어요? 좀만 더 해주세요. 좀만 더. 드르륵. 에이 지금 이상해. 자, 얘랑 똑같다고요. 재미로 하던 일 아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자, 알파 베타 0보다 작다라고 했었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니까 A는 3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얘랑 동일하고요. 두 번째는 얘하고 얘의 절대값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A제곱 A 마이너스 CB는 0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갑자기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렇죠. 갑자기 2차 방정식이 나와서 A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온다고요.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좀 집중 좀 해. 뭐 떨어져. 자, A는 원래 범위가 A는 3보다 크다인데 두 번째 조건은 4 아니면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1층, 2층이 없는데요? 아니야. 얘가 1층이야 지금. 0. 얘가 1층이고 얘가 2층인 거야. 그럼 동시에 1, 2층이 다 있어야 되는 답이니까 얘만 답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 둘 중에 만족하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만 답이야. 즉 A는 4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해되니? 네. 이해돼요? 자, 이건 2차 부등식에서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이건 지금 여기 근의 실근의 부호라는 요 단원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얘네들한테 좀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근데 혹시 제가 아까 빌렸던 펜 선생님이 가져가셨어요? 아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가져갈게.